저는 매주 화요일 날 오후 3시와 7시에 이곳에서 토지 개발과 특수 경매 과정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 각 과목별로 4과목씩인데 한 과목을 가지고 한 달 정도 걸리기 때문에 4번을 가지고 강의하기 때문에 4개월이 걸립니다. 오늘은 이것이 소송경매다의 마지막 강의거든요. 그리고 다음 주서부터는 이 특수경매 강의는 저녁 7시로 바뀌고, 현재까지 저녁 7시에 했던 강의는 토지개발 강의인데, 토지개발 강의가 그 3시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4개월이 지나면서 3시에 하던 강의가 7시로 바뀌고 7시에 했던 강의가 3시로 바뀌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토지개발 강의와 이 특수경매 강의가 있고, 매월 둘째, 넷째 금요일 날 추천 물건 강의도 있습니다. 추천 물건 강의는 제 나름대로 현재 경매로 진행되는 것을, 문제가 있는 것을 제가 가격이 떨어진 것, 거의 49%까지 떨어진 것을 제가 추천을 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떨어진 건데 이것을 낙찰 받은 다음에 이렇게 해결해서 팔자 하는 그런 물건을 강의하는 것이 한 달에 2번씩, 2번째, 4번째 있는데, 이번 주 금요일 날이 2번째 금요일이기 때문에 추천 물건 강의하는데, 제가 지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러한 강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알려야 되기 때문에 광고를 하는 마음에서 누구든지 한 달에 한 번, 그러니까 화요일 날 3시든지 7시든지 아무 때든지 한번 와서 실질적으로 무슨 강의를 어떻게 하는지를 들어볼 수 있게끔 내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오늘 무료 공개 강의를 한다고 제가 알려드린 거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매월 둘째, 넷째 강의하는 금요일 날은 추천 물건 강의하는데, 그것도 여러분 아무 때든지 한 번은 와서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오신 그 분이 이번 주 금요일 날 3시나 7시에 오시면은 그 추천 물건 강의도 들어보실 수 있는데, 가능한 3시에 오시면은 그때는 우리 수강생들이 좀 많이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동영상으로 들으시는 분도 많은데 실질적으로 강의실에 오셔서 들으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분들은 제하고 강의 들은 것이 보통 보면 1년 미만은 거의 요새 없으세요. 한 10명도 안 됩니다. 1년 미만은 거의 저하고 그 들으신 분이 한 2년, 3년 이상 되신 분들인데, 그분들은 이제 낙찰받고 팔고 낙찰받고 팔고 하기 때문에 2년, 3년을 계속 하시는 분인데, 그분들에게 직접 오셔서 강의를 드리면서 그럼 당신은 2년, 3년 동안 어떻게 투자를 해서 어떻게 수익을 올렸는가를 직접 한번 물어보셔도 되고, 그분들끼리 같이 모여서 공동 투자도 하고, 그 공동 투자 일을 한다 그러면 저한테 얘기를 하면 제가 다 관리를 해드려요. 제가 뭐 공동 투자하고 제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제가 하는 특수 경매는 대출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대출 안 받고 공동 투자를 한다고 그러고, 투자를 했을 때 가끔가다 저한테 우리가 공동 투자했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면 제가 뒷마무리를 어떻게 해결해서 어떻게 하자, 팔고 나오게끔 하기 때문에 그렇게 얼굴을 보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시니까 이번 주 금요일 날에도 오셔서 무료로 공개 강의를 한번 들어보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동영상으로 수강을 하시는 분들도 아무 때나 화요일 날 3시나 7시에 무조건 한 번은 와서 무료로 강의를 들을 수가 있고, 둘째, 넷째 하는 날 금요일 날 하는 추천 물건 강의도 언제나 한 번은 와서 어떤 강의를 어떻게 하는지를 무료로 들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소송경매다의 4번째 강의입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도 투자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사놓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살 때 가격이 떨어진 것을 사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떨어지는데 사서 그걸 해결해서 현재의 가격으로 팔자, 이런 얘기거든요. 여러분이 아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내가 그 부동산을 원해서 내가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을 올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는 목적이 팔려고 사는 겁니다. 목적이. 그러니까 어떻게 파냐? 내가 사는 것보다 조금 더 수익을 붙여서 파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부동산 투자는 사는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파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사기 전에 내가 이걸 샀을 때 누구한테 어떻게 얼마에 팔 수 있다는 거 결론이 나게끔 되면은 내가 이거를 얼마에 사면 되겠다는 것을 결과가 지고 그 가격을 가지고 입찰에 들어가서 떨어져도 아쉬워할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 이상의 가격을 썼을 때는 돈을 못 버는 거예요. 못 버는 걸 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입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파는 방법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파는 방법은 대부분 좋은 부동산을 사서 누구한테도 팔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좋은 부동산은 싸게 살 수가 없어요. 따라서 핵심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투자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쓰레기를 사더라도 팔 수만 있다면 사는 거다. 저 쓰레기를 사서 내가 누구한테 팔을 수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즉, 이 얘기는 돈을 벌 수 있는 부동산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팔 수 있는 부동산을 고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팔 수만 있다면 쓰레기라도 산다 하는 생각을 머릿속에 가져야지 부동산 투자로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쓰레기라도 팔 수 있는 것이 핵심이 뭐냐면 대중적인 사람에게 팔지 않고 그 부동산에게 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판다는 겁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지분으로 같이 갖고 있거든요. 지분으로 갖고 있다 보니까 부동산의 핵심은 점유와 사용의 권리인데 점유와 사용의 권리를 나눠 갖고 있다 보니까 다투게 될 수가 있고 그렇게 다투게 되는 것을 제3자가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떨어졌을 때 이것을 사서 점유 관계를 해결하는 겁니다. 제가 가장 핵심적으로 하는 것이 그런 것이고 오늘 소송경매라는 얘기는 서로 주인이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협상을 해서 네가 내 걸 사든지 내가 네 걸 사든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협상장에 나와서 네가 내 걸 사겠냐 내가 네 것을 사겠냐. 제가 예전에 경매로 하나 낙찰을 받아가지고 제가 그 상대편한테 이런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신과 내가 지분으로 같이 갖고 있는데 이 지분은 합쳐야 되겠다.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가격을 정할 테니까 그 가격에 당신 지분을 팔든지 아니면 그 가격에 당신이 내 지분을 사든지 해라. 가격은 내가 결정하겠다. 팔고 사는 것은 당신이 결정해라. 이것은 뭐냐면 협상장에 나왔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내가 정한 가격에 팔아도 돈이 되고 사도 돈이 되는 겁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제가 그 당시에 땅이 평당 25만 원 가는 것을 8만 5천 원에 샀어요. 경매로. 지분이다 보니까 싸게 산 겁니다. 그래 놓고 제가 그 사람한테 얘기했어요. 제가 뭐냐면 네가 나한테 사든 내가 너가 사는데 내가 25만 원 가니까 15만 원에 네가 내 땅을 사든지 아니면 내가 네 땅을 사겠다. 왜? 다 사면 내가 25만 원에 팔 수가 있는 거고 나는 8만 5천 원 주고 샀는데 15만 원에 팔 수 있으니까. 이것이 제가 투자하는 가장 기본 원칙이 이런 원칙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지분권자가 내가 낙찰을 받고 협상장에 나와라 해서 대화를 하자 해서 대화를 하면 쉽게 풀립니다. 얼마든지 쉽게 풀 수가 있는데 아예 그런 것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서 대화장에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즉 이 얘기는 그럼 제가 소송경매다 하는 얘기는 소송에서 이기자는 얘기가 아니라 대화장에 나와라 이런 얘기입니다. 소송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소송을 하면 나올 거 아닙니까? 나오면은 대부분의 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지분이든지 건물 매각지에 토지하고 건물과 땅들이 다르게끔 되면 이런 걸 보고 뭐라 하면 형성소송이라고 합니다.
형성소송. 다시 말하면 뭐 빚을 지고 뭐 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의 재산을 여러 명이 갖추기 때문에 형성이 복잡하다 이런 뜻인데, 형성이 복잡하면 판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조정으로 넘겨서 네가 당신 걸 사든지 당신이 넘겨서 사든지 조정으로 해라. 만약에 조정으로 합의가 안 되면 그때 판결로 가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편이 재판장에 나와서 제일 먼저 소송을 하게끔 되는데, 제가 오늘 강의하는 것은 이렇게 조정으로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실전 사례를 갖고 오늘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정을 하지 않고 조정을 하기 전에 소송을 하면은 합작을 하자고 오는 사람도 있고, 소송을 하지 않아도 내가 낙찰 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할까 그러면 그냥 협상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협상적으로 나오지 않은 분들은 할 수 없이 협상적으로 나오라고 소송을 하는 겁니다. 목적이 협상적으로 끄집어내자는 얘기입니다. 소송을 해서 이기자는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대편이 소송에 의해서 협상적으로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응대하고 조정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법원의 조정으로 결정, 혁명의 물건 개요, 멀쩡한 건물을 왜 허뭅니까? 하고 제가 제목을 이렇게 달아놓은 겁니다. 이게 실전 사례가 이겁니다. 여기 보시면 충청남도,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한 벌리에 토지만 매각, 건물은 매각 제외로 나와서 감정 가격이 5,100만 원인데 3,500만 원까지 떨어진 것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주택이 건물이 있고 요렇게 찍었는데, 요거는 뭐냐면 그 일분이 그 사과를 농사를 짓는 분인데서 창고를 해서 거기서 사과 분별하게끔 집 옆에다 창고를 집어넣는 사진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제가 토지만 매각으로 나온 걸 토지만 산 겁니다. 주택 및 창고 수계동 토지 223평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집은 지어져 있고 창고도 있고 현황 도로가 있긴 한데 지적법상 도로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대부분 잘못 판단하는 것이 건축법상 도로가 있고 지적법상 도로가 있고 도로법엔 도로가 있거든요. 우리는 어떤 땅의 가치는 인허가인데, 건물의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지적법상 도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건축법상 도로가 필요한 겁니다. 물론 도로법엔 도로가 있으면 반드시 허가가 납니다. 근데 도로법엔 도로가 없고 지적법엔 도로가 없어 건축법상 도로만 있어도 건축 허가는 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여기는 건축법에 의한 도로는 있는 겁니다. 이런 거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을 안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건축법이 1961년도에 만들어졌고 1961년도에 만들어진 건축법은 4m 이상의 사람과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곳을 건축법상 도로라고 한다. 어떤 건물이든지 건물을 지으려면 건축법상 도로에 접해야 된다. 이렇게 법이 1961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이 마을은 건축법이 만들어지기 전서부터 있던 동네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건축법이 만들어지기 있던 옛날서부터 있던 도로는 건축법상 도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마을 안길이라고 얘기를 해서 이런 것은 건축 인허가를 내주는, 그러니까 건축법이 만들어지기 전서부터 있던 도로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시게끔 되면은 임차인해서 이 누구가 이렇게 있고, 여기 보시면 토지의 건물은 누구로 돼 있죠? 토지가 현 누구로 돼 있죠. 근데 여기 보면 건축물 관리장은 누구로 돼 있죠? 여기 보면 이 누구로 돼 있습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다른데, 이 땅 주인은 그 옛날에 이제 종중에 있는 땅을 상속을 받은 사람이고, 그 한 30, 40년 전부터 종중에다가 땅을 빌려서
집을 짓고 있던 사람이고 자기가 정식으로 집을 짓기 때문에 이렇게 건물층 대장이 있는 이런 건물인데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다르다 보니까 건물은 빼놓고 땅만 경매로 나온 겁니다. 그 땅을 제가 투자를 해서 낙찰을 받은 겁니다. 낙찰을 받고 제가 여기에 이때 이제 제가 우리 그 수강생들이 그러니까 제가 낙찰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수강생들 4명이 제가 이걸 추천을 했더니 4명에서 우리 같이 한 돈 1,000만 원씩 내갖고 한 700~800만 원씩 내갖고 한번 투자해보자고 투자했던 겁니다. 그걸 이제 저보고 투자했는데 교수님이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해갖고 저 같이 갔던 겁니다. 같이 가서 이 집에서 여기 문을 두드렸더니 한 70세 정도 넘은 그 노인네 분이 어떻게 왔어?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땅 경매로 낙찰 받았습니다. 그래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분 말씀이 나도 알고 있어. 자네들 땅만 받았지? 예. 건물은 내 거야. 근데 뭐 어떡하라고? 즉 이 얘기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땅은 자네들이 받았고 건물은 내 거야. 건축물 과장도 있고 등기부등본도 있으니까 당연히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당신 땅 받았잖아. 나는 건물은 내 거야. 여기서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땅은 땅을 샀다. 돈 주고 등기부등본에서 만일 들어 1억을 주고 샀다. 뭘 사신 겁니다. 등기부등본 이전했어요. 뭘 사신 거예요? 네, 땅을 샀어. 그 등기부 이전했어. 그 등기지분을 하면서 얼마 됐어? 1억을 냈어. 뭘 산 거죠? 땅 산 거예요? 뭘 산 거예요? 뭘 산 겁니까? 권리를 산 무슨 권리를 산 거죠? 사용의 권리를 샀죠. 맞습니다. 근데 사용을 누가 하고 있죠? 건물 주인이 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땅 주인으로서 땅을 샀다는 얘기는 그 땅의 사용의 권리를 샀기 때문에 건물 주인은 건물을 낼 거야. 그럼 또 어떻게 하라고 얘기했는데 땅 주인으로서는 땅을 샀다는 얘기 사용의 권리를 샀기 때문에 내 땅을 누가 사용하고 있어? 건물 주인이 사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건물 주인을 상대로 해서 너 내 땅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철거하고 나가라. 내가 사용하게. 그리고 철거하고 나갈 때까지 지려달라. 이런 권한을 땅 주인이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분은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다가 뭐라고 얘기해? 자네들 땅만 샀지? 그럼 뭐 어떡하라고? 건물은 내 거야? 뭐 어떡하라고? 제가 70세 넘으신 분에게 거기다가 법을 대고 설명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법을 가지고 설명한다고 해서 그분이 들을 분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니까 혹시 아드님 있습니까? 사실 이거 낙찰받으러 갔을 때 아들이 둘이 있고 아들이 신문사에 다니고 있다는 것까지 듣고 이분이 거기서 그 사과 가손을 한다는 얘기도 들었고 그 얼마 몇 달 전에 부인이 중풍을 맞아서 병원에서 입원했다는 사실도 사실 그런 내용은 다 조사를 했습니다. 이런 걸 어떻게 조사를 하냐면 그 동네 입찰에 들어가기 전에 동네에 가서 이장이나 옆집한테 물어보면 다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걸 알았기 때문에 들어갔고 이분이 돈이 없을 때는 당사자가 돈이 없을 때는 아들이 돈을 댈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만약에 이분이 자기가 모든 법을 알아도 돈을 댈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면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분을 건물을 허무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 땅을 이 사람한테 팔고 나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분이 경제적 능력이 없을 때는 그 밑받침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를 봐야 되는데 아들이 둘인데 한 아들이 신문사에 다닌다는 겁니다. 거기까지 알았으니까 이거는 협정이 된다는 걸 확인하고 입찰에 들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들 전화번호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들 전화번호는 알아도 못 가르쳐줘. 알았습니다. 그럼 제가 번호를 드리니까 아들한테 전화 좀 해달라고 하십시오 하고 제가 전화번호를 적어놓고 올라오는 도중에 전화가 왔습니다. 왔다가 가셔서 전화해달라고 그럴 때 무슨 얘기시죠? 제가 땅을 샀는데 어떻게 하실까 해서요. 그랬더니 근데요 땅 샀으면 어떡하라고요? 그 아버지 이름으로 건축물 관리장도 있고 등기부등 다 있습니다.
당신 내 땅 사셨지 않습니까? 뭘 어떻게 하라고요? 이 아들 자체도 이것도 경매가 나오고 있다는 다 알았어도 건물이 등기부등본이 있고 건축물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알고 있어도 그 땅만 사고 어떻게 할 건데 이러는 겁니다. 자, 대화를 하려고 나서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지 뭘 하는 것? 소송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실 겁니다. 여기 지적선 도로가 없죠. 국어밖에 없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땅이 없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기억자료 도로가 있고 지적투상 도로가 없죠. 그러니까 지적법상 도로가 없고 도로법엔 도로는 없지만은 여기 현황도로가 있고 이 현황도로에 의해서 건축허가는 나기 때문에 이거는 지적법상 도로가 없고 도로법엔 도로가 없지만은 건축법상 도로는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된 겁니다. 제가 하다 보니까 법무사를 통해서 건물 철거하고 나갈 때까지 지료를 달라고 소송을 한 겁니다. 자, 소송을 하니까 제가 법원에 갔습니다. 같이 우리 낙찰받은 수강생하고 제가 같이 갔습니다. 같이 갔더니 원고 누구 나왔습니까? 예, 누구 나왔습니다. 피고 누구 나왔습니까? 네, 나왔습니다. 바로 원고와 피고를 확인하자마자 판사님께서 이 사건은 건물 주인과 땅 주인이 달라서 생긴 사건으로 몇 월 며칠 날 조정으로 넘기겠는데 원고 괜찮겠습니까? 그 시간? 네. 피고 몇 월 며칠 날 괜찮겠습니까? 네. 그러면 몇 월 며칠 날 조정으로 할 테니까 조정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딱 1분 만에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우리 수강생하고 같이 조정에 참석한 겁니다. 그러면 저는 낙찰받은 사람이 아니고 우리 수강생이 낙찰받은 거죠. 그러면 저는 조정에 참여합니까? 못합니까? 제가 이런 조정에 한 20여 번을 참석했었는데 딱 한 번 판사님께서 당신 누구냐 해가지고 저는 제3자라고 얘기하니까 당신 나가시오 한 적은 딱 한 번 있었고 19번은 그대로 참석했었습니다. 이제 보통 보면 누구십니까 하면 이 사람이 이 당사자인데 저는 이 당사자하고 같이 온 사람입니다. 아, 예, 앉으십시오. 같이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부분. 이제 조정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을 하러 갔더니 앞에 갔더니 제일 먼저 시간이 딱 되니까 그 어떤 분이 오셔서 원고 누구 오셨습니까? 예, 왔습니다. 피고 누구 오셨습니까? 오셨습니다. 했더니 그럼 조정실로 들어오십시오. 하고 조정실 들어가서 긴 책사에 원고가 피고가 마주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딱 앉으니까 한 1분 후에 판사님이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리고 판사님 옆에 같이 어떤 남자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재판하는 데는 판사님이 가시고 그 사람은 밑으로 내려와서 그 앞에 책상에 앉더라고요. 그러면서 판사님이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오늘은 건물과 땅 주인이 달라서 이것을 조정을 하게끔 됐는데 오늘 조정을 도와주실 누구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무쪼록 조정으로 잘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판사님은 들어가십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땅 주인이 건물을 사든지 건물이 땅 주인을 사는 것으로 해서 이 소송은 끝내라. 누가 잘못한 게 아니지 않느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건물 주인과 땅 주인이 달라지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조정을 하신 분이 거기 책상에 있다 일어나셔서 제가 오늘 조정을 맡은 누군데 그 조정을 그 잘 하기 위해서 많은 협조를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땅 주인 누구십니까? 죄송하지만 잠깐만 좀 나가게 해주시겠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 보고 그 법정에서 나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정실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건물 주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네들은 법정 세권이 없고 자기가 검토해보니까 이제 그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당시까지는 그 사람 건물이 등기부등본이 있고 건축물 과정이 있는데 니는 땅 사고 건물은 내 거 아니냐.
그건 무슨 관계가 있었냐 하는데 그 관계를 조정하시는 분이 가네. 땅은 상의 권리를 산 거고 당신네들은 법정 상권이 없기 때문에 이 땅 주인이 지금 바뀌었기 때문에 그 건물을 철거하고 나가라 그러면 건물을 철거하고 나가게끔 되면은 철거하는 비용까지 철거할 때까지 나가는 비용까지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웬만만 하면은 당신네들이 오늘 조정해서 협상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그분에게 이렇게 협상이 안 됐을 때 판결로 갔을 때 엄청난 경제적인 피해를 간다는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거는 개인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에서 설명해 주는 거니까 그 사람들이 믿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한 10여 번 얘기 듣고 있다가 다시 나와서 저에게 들어오래시랍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럼 자기들은 바깥에 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토지 주인을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땅 주인으로서 법정 지상권이 없는 건물 철거하고 나가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여기는 지적법상 도로가 없기 때문에 건물을 철거하고 나면은 다시 건물을 질 수 없기 때문에 건물을 철거하고 이긴다고 해도 당신네들도 경제적인 이득은 없습니다. 따라서 건물주인이 웬만한 가격에 이 땅을 다시 사겠다 하면은 양도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건물주인과 땅주인을 별개로 놓고 건물주인에게는 건물주인이 불리한 것만 다 얘기를 하고 건물주인 내보내고 땅주인에게 땅주인이 불리한 것만 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건축을 전공하지 않고 제가 책을 쓴 것이 맹제 건축법상 도로를 만들기다 하고 쓰고 건축법상 도로가 어떤 것을 강의하는 사람이 아니면은 진짜 그 조정위원회 말을 믿었을 거예요. 제가 바로 조정위원한테 얘기했죠. 이것은 지적법에 의한 도로는 없고 건축법상 도로가 있고 이 건축법상 도로는 마을 안길이기 때문에 건물 철거에도 얼마든지 집을 새로 지을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철거만 하면은 공인중개사가 평당 60만 원까지 팔아준다는 약속하에 낙찰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하에 이 조정위원이 저를 설득하는 걸 잘랐습니다. 해놓고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지만 건물 주인이 이 땅을 사신다면 굳이 내가 이 건물을 허물 필요는 없고 땅 주인, 건물 주인에게 다시 팔겠다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처음서부터 이걸 허물라고 샀어요? 협상하려고 샀어요? 협상하려고 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적이 건물 주인에게 파는 목적인데 제가 하는 얘기는 가격을 깎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당한 가격을 요구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러시다면 잘 됐습니다. 그러면 건물주인 들어오라고 하십시오. 건물주인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자, 이제 조정위원이 얘기하시는 게, 그러니까 조정위원이 하는 거를 가장 스탠드한 걸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조정위원이 뭐라고 하면 건물주인은 땅을 살 마음이 있고 땅 주인도 건물 주인에게 땅을 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오늘 제가 조정을 하면서 합의가 됐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가격으로 하게끔 되는데 가격을 결정하면 되게끔 되는데 조정위원이 저한테다가 그러면 아까 파신다고 하셨으니까 얼마 정도에 파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여기서 여태까지 조정을 수십 번 하면서 제가 무리한 요구를 해도 조정위원은 얼굴 안 변하고 싼 가격을 얘기해도 얼굴 안 변합니다. 그 사람들은 딱 겉표적으로는 중심적이에요. 그렇지만 가장적인 것은 뭐냐면 저는 합리적인 걸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겁니다. 따라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건물 주인은 땅을 싸게 사고 싶은 게 맞고 땅 주인은 비싸게 파는 것이 맞는 것인데 가격은 공정하게 결정한 것이 맞기 때문에 저로서는 가장 공정한 가격이 감정사가 감정평가한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는 조정위원이나 사겠다고 한 사람이나 그 사람들은 제가 무리한 요구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봐도.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아셔야 될 것은 우리가 이런 것을 살 때 내가 감정가격에 팔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정가에서 떨어졌을 때 입찰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이 더 높게 질러서 샀을 때 미련 없이 그렇다면 내가 안 산다고 나오는 것이 맞지 내가 더 높게 쓸 걸 이런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사기 전서부터 가격이 결정되어 있는 거 얼마에 판다? 감정가격에 판다. 결정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감정가격에 49%까지 떨어지면 64%까지 떨어졌을 때 60%나 65%에 사서 감정가격에 팔겠다. 이것이 우리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조정위원이 그쪽에 이제 부부가 나왔거든요. 부부가 나왔으니까 남편이 그 정도 이렇게 얘기하니까 확실히 여자는 다르더라고. 남편 팍 치더라고. 치더니 그래도 조금 좀 더 깎아주시면 안 돼요. 하지만은 가격은 맞지만은 합리적으로 얘기해서 맞지만은 그래도 여자니까 조금이라도 좀 더 깎아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길래 제가 그 당시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는 3,500에서 사서 지금 5,100에 파는 거죠. 그러면 양도소득세가 약 50%가 나와요. 그러면 거기서 양도소득세에서 기본 공제하면 250만 원을 공제하기 때문에 그래도 양도소득세가 한 500~600만 원은 나옵니다. 제가 얘기했죠. 우리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양도소득세를 안 내게끔 조금 다운 계획서를 써준다 그러면은 조금 가격을 낮출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조정을 하신 분이 잠깐 지금 다운 계약서 쓰자는 얘기입니까? 지금 여기가 어딘데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단박에 말을 막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말은 막아놓고 일단은 그 건물 주인에게 사시겠습니까? 예. 파시겠습니까? 예. 오늘 조정이 성립됐습니다. 그러니 그 자리에서 들어서 전화로 판사님 조정 성립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1,000만 원을 깎아주는 조건으로 깎아주는 조건으로 다운 계약서를 쓰는 걸로 무의식적으로 합의가 된 겁니다. 더 이상 말을 못하게끔 하고 합의가 된 거예요. 그 조정하는 데서. 사실은 저는 우리끼리 조정을 했기 때문에 판사님은 모르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건 제가 보니까 나중에 판사님 말씀하시는 거 보고 이게 그 카메라가 있고 녹음 장치가 있어 판사님은 실제로 듣지 않아도 다 듣고 계시는구나 하는 걸 내가 그때 알았어요. 판사님이 들어오시더라고요. 들어오시더니 오늘 조정에 성립된 것을 참 축하드립니다. 그럼 제가 오늘 합의하신 대로 판결문을 써드려야 되는데 가격을 적어드릴까요? 그냥 해드릴까요? 이렇게 물은 거 보고 이 판사님이 카메라로 다 보고 다 듣고 있었구나 하는 걸 그때 제가 아는 거예요. 만약에 듣지 않았다면 그런 말을 하실 필요가 없죠. 그래서 제가 그냥 가격을 적지 않고 판결문을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판결문을 뭐라고 내려줬나? 보십시오. 조정조서 보십시오.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취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원고와 피고가 원고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방안을 추후 협의로 하기로 한다.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즉 건물 주인이 땅을 사기로 한다는 얘기만 판결문만 내렸고 더 이상 가격에 대한 건 낮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때 판결문은 나중에 한 보름 있다가 나온 거고 이렇게 해서 판결문 내드리겠습니다 해놓고 우리는 바깥에 나와서 법원에 휴게실에 가서 우리 수강생이 그 근처에 그 계약서 사러 갖고 문방구에 사갖고 와서 계약서에다가 우리는 얼마에 실질적으로 매각하기로 한다. 그 다음에 계약서를 얼마나 쓰겠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다운 계약서를 쓴 것이 아니라 별도로 취하 위로금을 주기로 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낙찰 가격 취등록세만 합한 가격으로 매매하는 걸로 해놓고 별도로 우리에게 취하 위로금을 얼마로 주겠다. 1,100만 원 주기로 한다고 쓰고서 끝나고 우리는 그 돈 받고 등기부등본 넘겨주고 끝냈고 우리는 약 양도소득세를 좀 절약할 수 있게끔 끝낸 사례가 이 사례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셨죠? 즉 우리는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사기 전에 팔 생각부터 먼저 하고 언제 누구한테 얼마에 어떻게 팔겠다는 것이 결정하고 나면은 사는 가격이 결정이 되고 그런 사례입니다. 하나 더 실전 사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목을 제가 죽을 때까지 이 집에서 못 나가 80대 노인 부부가 살고 있는 주택에 똑같이 마찬가지로 건물은 매각조에 토지만 나온 겁니다. 여기 보시면 물건번호 1번, 4번, 5번, 6번, 3번, 2번 해갖고 6개가 경매가 나오는데 그 중에 4번 물건은 우리가 경매로 낙찰받았는데 우리가 낙찰받은 건 2015년도죠. 근데 나머지 보게끔 되면 보면은 2015년 6월 15일, 3월 30일, 9월 29일 해갖고 요때만 6월 15일이 4개고 나머지는 전부 다 예전에 팔린 건데 예전에 팔린 거는 보면은 금액이 이렇게 보면은 크죠. 보면 그러니까 쪼가리 땅만 나온 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낙찰받은 것은 요 건물 매각 제외 토지만 매각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낙찰을 받은 건데 자 보십시오. 경기도 안성시 3중면 미장리 53-2에 대지가 428평이 경매로 나왔고 이것도 토지만 매각이고 쭉 2010년에 나오다가 변경이 되다가 3월 30일 이렇게 해서 6월 15일 날 2억 4,500짜리가 1억 2천 떨어진 거 1억 3,300만 원에 우리가 단독 응찰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건물 매각 제외 토지만 매각에 이렇게 단독 응찰이 아니라 이렇게 법정 시행은 없을 때는 최소한 한 5-6명 정도가 붙지만은 이 당시는 지금은 제가 유튜브로 하고 이런 강의를 많이 하기 때문에 건물 매각 제외나 지분임계도 아시는 분들이 많아서 또 강의하시는 분도 많은데 이 당시 2013년도, 14년, 15년도에는 건물 매각 제외나 지분 매각을 추천하고 강의하는 사람 저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유튜브를 하지 않았는데 유튜브는 언제부터 했냐면 이 코로나가 나온 다음에 강의실에 모이지 못하게끔 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제가 카메라맨을 불러가지고 제가 녹화를 하면서 유튜브로 강의를 하기 시작한 게 그때부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에다 올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와서 강의를 듣지 않아도 상당히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당시는 전부 다 단독 응찰이었댔어요. 이것도 1억 2천까지 떨어지고 1억 3,300만 원의 단독 응찰이었습니다. 이것도 낙찰받고 우리가 낙찰받고 난 다음에 이분은 공투를 하지 않고 혼자서 하셨어요. 한 분이 우리
그 추천 물건 강의 듣는 혼분이 저 이거 입찰 들어가겠습니다. 아니, 들어가라 염려하지 마라. 이거 저기 뭐 다른 사람 안 들어오니까 그냥 충분히 낮게 써서 들어가라 했더니 혼자 들어가서 단독으로 낙찰 받은 겁니다. 그 낙찰 받는데 어떻게 하겠습니다 해서 이 당시 지금은 실전 사례가 한 수백 개가 되니까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수백 개가 돼서 이런 것을 제가 놓고 설명하지만 그 당시는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직접 나가서 도와줬던 것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날도 제가 갔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기 갔는데 여기에 건물이 있고 건축물 과장이 있고 등기부등본이 있습니다. 이것도. 근데 이거는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되는데 이건 희한하게 잘못된 거예요. 뭐냐면 제일 먼저 땅을 사서 건물을 짓지 않습니까? 건물을 지면은 건축물 관리장이 만들어지고 건축물 관리장이 만들어지면 그걸 가지고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올려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건축물 관리장이 쓰면 등기부등본을 안 올려줍니다. 그 다음서부터는 건물을 내가 사면은 건물을 이전을 하지 않습니까? 이전하면 등기소에서 건축가에다가 보냅니다. 누구 바뀌었다고. 그러면 건축물 관리장의 이름은 내가 가서 변경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거는 아버지가 집을 갖고 있다가 아들에게 상속을 해서 아들이 지금 사업을 잘못해서 이 재산이 지금 6개가 다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들 이름으로 바뀌었으면은 아들 이름으로 건축물 관리도 자동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뭔가 실수를 해갖고 건물을 아버지 이름으로 그대로 있고 땅만 이름으로 바뀐 겁니다. 즉 이 얘기는 건물과 땅 주인이 다르지만은 법정시한권은 인정이 되는 물건입니다. 이해가셨죠? 그런데 이제 땅만 경매가 나왔어도 저는 조금 아까 법정시한권이 있든지 없든지 관여하지를 않고 실질적으로 제가 낙찰받아서 돈을 벌어보면은 법정시한권이 있는 것이 더 돈이 되더라고요. 그 이유는 처리는 법정시한권이 있거나 없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는 어차피 허물지 않을 거기 때문에 지료만 받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이 마찬가지로 건물 주인에게 팔고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법정시한권이 있는 거와 없는 거와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런데 법정시한권이 있는 것이 더 돈이 된다는 얘기는 법정시한권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더 낮은 가격으로 써도 우리가 낙찰을 받기 때문에 마진이 더 생긴다는 겁니다. 자, 낙찰을 받고 제가 잔금을 낸 다음에 찾아갔습니다. 이 건물이 이런 건물이에요. 보면 이런 건물이에요. 대지가 400평짜리 땅 제가 보면 지금 처음 보는데, 처음 본다는 것보다 이런 대골 같은 집을 제가 경매로 나오면 처음 본다 이런 뜻입니다. 예전에 400평을 대지를 만들어 이렇게 건물을 짓고 있을 때는 엄청난 부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땅도 엄청난 그 땅이 6개 있던 걸 다 날려버리기 때문에 엄청난 부잣집인 건 틀림없습니다. 제가 이 대문을 열고 들어가서 계십니까 했더니 한 70대 넘은 80대 정도쯤 되는 노인 여자분인데 한복을 깨끗하게 입고 계시더라고요. 그 노인분이 어떻게 오셨수? 제가 이 땅을 낙찰받았는데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하고 얘기 좀 하러 왔는데요.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진짜 아닌 말로 덜컥 주저앉더라고요. 덜컥 주저앉더니 아휴 결국 그렇게 됐구만. 이게 한 5년 동안을 변경시켜서 미뤄왔잖아요. 그러니까 뭐 거기 살고 계신 분도 다 알고 계셨겠죠. 결국은 그렇게 됐구만. 그러면서 저를 보고 이복의 젊은이, 제가 젊어요? 그분이 저한테 다, 그러니까 그분보다는 제가 어리죠. 이번에 이복의 젊은이, 우리가 뭐 살면 얼마나 살겠어? 우리 죽을 때까지 이 집에서 살게 좀 해줘. 저는 그때 그분이 그 얘기하는 게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노인네들이 자기 아들이 둘 있더라고. 이분도 아들 둘인데 아들들한테 항상 얘기가 나는 죽을 때까지 이 집에서 못 나간다는 얘기를 아들들한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낙찰 받을 때니까 그 아들들한테 하는 얘기를 낙찰 받은 나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뭐 얼마나 살겠어? 우리 죽을 때까지 이 집에서 그대 좀 살게 좀 해줘.
그럼 제가 여기서 살으라 그래요? 살지 말라 그래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경매에서 협상에서는 이런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낙찰을 받는 것이 또 중요하지만은 낙찰을 받고 나서 뒤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말 한마디 행동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큰 돈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걸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노인네하고 상대할 마음이 없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필요하면 그렇게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조건 해드릴 수는 없고 뭔가 서로 약속을 해야 되니까 아드님한테 연락하시라 그러세요. 그러면 제가 아들하고 알아서 협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봤을 때 안성이 상당히 지금 뭐 이거 낙찰 받았을 때 안 팔고 있었다면 지금 한 3배는 뛰었겠죠. 이제 팔고 난 건데 사실은 제가 이 권리 분석을 했을 때 가서 7, 80대 노인네 두 분이 살고 계신다는 거 알고 있었거든요. 저희들이 경매를 하는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낙찰을 받아도 내가 점유를 할 수 없으면 그 내 부동산 아닙니다. 세금만 내는 거죠. 그러면 제일 우리들이 조심하는 것이 뭐냐면 80대 노인네들이 있을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세대를 낙찰을 받았는데 노인네 살고 있거든요. 안 나가요. 안 나가면 인도명령에서 강제 집행하죠. 강제 집행하러 집행관이 가지 않습니까? 갔을 때 노인네가 들어놓 있다고 가서 나 앞에서 들어놓 있어 그러면 어떤 누구도 집행관도 내보내지 않습니다. 집행 불능하고 그냥 집행 불능으로 보고하면 끝이에요. 그러면 돈은 몇 억 내놓고 그 노인네들은 돌아가실 때 그 집에 사는 거예요.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그겁니다. 근데 여기도 보면은 지금 80대 노인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걸 걱정했던 건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러니까 그 당시 예전에도 그런 노인이 있을 때 안 되다 보니까 근처에 집을 하나 얻어가지고 일로 이사 가십시오 해서 보낸 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아들한테다가 여기 안성에서 다세대 새로 빌린다 그러면 1,000만 원 보증금이면 충분히 빌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보게끔 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2억 4,500짜리가 1억 2천까지 떨어졌으니까 낙찰을 받아서 한 1,000만 원인지 2천만 원인지 줘서 다른 데 집을 옮기게끔만 해준다고 내준다 그러면 우리는 돈 1억 버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2천만 원 정도 준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해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는 이사비용으로 주겠다는 마음으로 들어가라고 제가 얘기했던 거예요. 제가 판단을 잘못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아들을 만나고 얘기를 하려고 아들을 협상장으로 끌어내려고 제가 이제 그 노인한테다가 연락했더니 그럼 전화번호 적어줘 그러더라고. 이거 어디다 적어드릴까 했더니 이 노인네가 너무 급했는지 종이가 없으니까 가더니 이 달력 있죠. 달력을 찢어갖고 종이 연필 하나 가지고 와서 여기다 내 전화번호 적어달라고 그러더라고. 제가 전화 주고 왔습니다. 전화 주고 왔더니 아들이 전화가 왔습니다. 근데 아들이 제가 그 전화하는 걸 보고 얘가 사업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많은 재산 다 날려먹었구나 하는 거를 그 전화 한 통화 보고 진짜 머리가 이름이 석두가 아니라 머리가 석두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저한테 얘기를 하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가 낙찰받은 누구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우리 집에 아버지 집에 왜 가세요?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그럽니다. 아니 낙찰받으면 가야지 그럼 가지 말아요? 두 번째 그렇게 골치 아픈 집을 왜 받았어요? 아니 지가 걱정할 일이야 내가 걱정할 일이야. 내가 합리적으로 얘기할 때 이거 대화 한번 만나자. 합리적으로 얘기하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성시 시청 민원실에서 만나자고 얘기하고 제가 시간은 몇 시에 하겠습니다 하고 약속하고 제가 출발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출발을 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대화 안 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제가 항상 얘기했던 게 협상장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래야지 대화를 하고 저는 대화 나오면 한 1,000만 원을 이사비용으로 줄 테니까 나가라.
하려고 했던 건데 그건 잘못됐던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왔어도 협상은 안 됐었겠죠. 안 나오다 보니까 협상적으로 안 나오니까 소송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것도 토지 건물주인이 이 누구로 돼 있고, 그 다음에 건축물 관장에도 이 누구로 돼 있는데, 건축물 관장이 있는 거와 이 땅 주인은 다른 건데, 이 건물 땅은 아들이 이름이고 이거는 아버지 이름입니다. 아까 원래 이 건물 땅과 건물을 같이 이전을 하게끔 되면 옮겨져야 되는데 땅만 이전을 해놓고 건물을 이전을 안 한 거다 보니까 건물은 아버지 이름으로 그대로 있는 겁니다. 자, 할 수 없이 소장을 내고 건물을 철거하고 지려 내놔라 하는 소장을 다시 내게끔 되면은 이것도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이제 아까와 마찬가지로 갔더니 원고 누구 나왔습니까? 예, 나왔습니다. 피고 누구 나왔습니까? 했더니 그 아버지와 아들하고 같이 났습니다. 근데 제가 판단했을 때 이거는 아버지한테만 소송을 하게끔 되면은 노인네가 돼갖고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사실은 그 아들하고 같이 소송을 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땅 주인이고 하나는 건물 주인이죠. 그러니까 피고를 완투해서 같이 냈기 때문에 피고 아버지와 아들이 그날 같이 나왔더라고요. 같이 나왔는데 이제 아버지가 연세가 많으세요. 보면 제가 보면 한 80 몇 살 정도 돼서 혼자서 이렇게 걷는 것도 이렇게 거의 힘들 정도로 이렇게 하신데 같이 모시고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원고 누구 나왔을까? 네. 피고 누구 나왔습니까? 네. 하고 이제 둘이 다 대답을 하고 나니까 아들이 아버지가 원로 하시니까 다음 서부터는 저 혼자서 아버지 대신까지 같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판사님이 내 아들이니까 인정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다음 서부터는 아버지는 안 나오고 아들만 나오게끔 된 겁니다. 이날도 그 마찬가지입니다. 판사님께서 원고와 피고가 건물과 땅 주인이 달라서 생기기 때문에 조정에 임하겠습니다. 조정으로 임한 건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제가 보면 10번을 이런 것을 소송을 하면은 9번은 이렇게 조정을 하고 한 번은 성명 문서를 내라 그래요. 성명은 내가 건물을 살 마음이 있으면 살라. 땅 주인이 판다라. 그런 것을 서류로 내라. 이런 것을 한 성명으로 명령을 내리는 것이 10번 중에 한 번은 있고 나머지 9번은 전부 다 조정을 하게끔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정실에 이제 갔습니다. 이제 이 조정실은 안성에 간데 아까 음성에서 충주에 있는 조정실은 조용했었고 별로 없었는데 여기 갔더니 조정실이 한 6, 7개가 있는데 엄청나게 바쁘더구만. 그러니까 우리 조정실 앞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한 2, 30분 전에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 편말이 조금 있다 누가 와서 붙이더라고. 메터 사건은 조정실이 어디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조정실로 갔더니 변경된 것이 조정실이 아니라 조정위원 기다리는 곳이야. 그러니까 조정이 너무 많은데 빨리빨리 끝나지 않다 보니까 조정실이 없다 보니까 조정실 기다리는 곳에서 그러니까 재판장인 게 아니라 이렇게 소파 있고 그냥 의자 같은 데 있는 데서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 조정실에 들어갔더니 이렇게 보더니 누구 왔습니까? 했더니 처음서부터 들어와서 뭐 아까처럼 뭐 조정을 하겠습니다. 없어. 건물주인 들어오세요. 건물주인하고 한 30분을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똑같이 건물주인에게 불리한 얘기 다 했고 건물주인이 원하는 얘기를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30분 있다가 피고 이제 원고 들어오세요. 땅 주인 들어오세요.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조정위원이 2명이더라고요. 2명인데 한 분은 여자분이고 한 분은 남자분인데 여자분은 옆에서 보조를 하고 남자분이 주도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제일 먼저 여자분이 아니 그렇게 골치 아픈 땅을 왜 샀어요? 땅 너무 많은 땅 주세요. 그런 땅을 사요. 또 그러더라고. 아니 나 조정위원이 또 그런 소리 하는 거 나 또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내가 무슨 조정위원 또 저렇게 하나. 그랬더니 이제 이제 하려고 그러니까 당신은 누구세요? 나한테 이제 물어보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수영세 나 같이 투자한 사람이다. 그랬더니 그럼 당신 제3자네요. 그러더라고요. 예, 그랬더니
당신 내가 나가게 할 수 있어요 그러더라고. 이제 조정위원회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나는 조정을 도와주려고 왔지 조정을 깨려고 온 사람이 아닌데 뭐 나가라면 나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자 조정위원이 아이 그러지 말고 같이 계십시오. 같이 계십시오. 그러면서 조정하는 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자 보십시오. 이 사람은 급해서 그랬든지 절차를 따지지 않고 2억 4,500이 1억 2천이 우리가 낙찰을 받았지 않습니까? 1억 2천이 낙찰을 받았으니까 건물 주인이 땅을 다시 살려고 하는데 뭐 땅 주인은 뭐 지료로 얼마면 주면 되지 않느냐 얼마면 주면 되지 않냐는데 그 건물 주인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되고 제가 봤을 때는 1억 2천 주고 샀으니까 한 1억 7천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해서 제가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1억 7천 정도에 파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아까처럼 뭐 붙여놓고 따로 얘기하고 뭐 이런 것도 없어. 그냥 단도직입적 자기가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낙찰받은 수강생이 무슨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5년 전에 2억 4,500으로 감정했고 지금 3억이 넘어갑니다. 그럼 무슨 1억 7천에 팔으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렇게 얘기했더니 조정위원이 그래요? 난 무조건 1억 3천 얼마 주고 샀다고 해갖고 1억 7천 정도면 어느 정도 마진이 되니까 할 줄 알았더니 그게 5년 전에 2억 4,500이고 지금 3억이 넘어간다. 내가 좀 실수한 것 같으네. 그러면서 그럼 얼마 정도는 파셔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수강생이 한 2억 천 정도는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2억 천 정도는 너무 많으니까 지금부터 깎읍시다. 해가지고 이제 제가 얘기했죠. 너무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한 1억 9천 정도에 우리가 사는 걸로 해서 한 2천만 원 올리고 그 다음에 지금 일시불로 좀 더 깎아주겠다고 이렇게 해라. 그랬더니 한 1억 9천 정도에 그러면 팔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건물주인 들어오라고 그러십시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 이 조정위원들은 아까 조정위원보다 소정위원 상당히 서투른 거야. 자기가 결정하는 거야, 지금 자기가 가격을.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원고와 피고가 스스로 결정하게끔 분위기를 이끌어야 되는데 자기가 결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들어오라 그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이렇게 된 건데 1억 9천으로 됐으니까 내가 1억 9천에 2억 얼마 달라서 내가 1억 9천으로 깎았으니까 1억 9천에 계약하는 걸로 해서 조정을 합시다 하고 건물주인에게 얘기하니까 건물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실수를 해서 이게 다 날려먹은 건데 돈은 내 동생이 된다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생이 1억 7천 정도까지 낼 수 있다는데 1억 9천 정도 낸다 그러는 얘기는 내가 권한이 없기 때문에 내가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사람이 조정에 왜 나와요? 조정에 나오려면 결론 내릴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협상을 하려면 협상의 권한을 위해서 협상의 권한을 줘야지 내보내는 거 아닙니까? 와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정하는 위원도 좀 내가 보면 잘 못하는 거죠. 뭐. 가만히 있다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가 결정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정할 수 있는지 물어보고 오세요. 그러니까 나가더라고요. 나가서 전화하는 거죠. 그랬더니 한 20분 있다가 들어와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전화가 안 돼갖고 결정할 수가 없대. 그러니까 이제 조정위원이 그러면은 오늘 1억 9천으로 강제 조정을 하겠습니다. 강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1억 9천으로 강제 조정을 하고 만약에 이 강제 조정에 이의가 있으시면은 15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게끔 되면 오늘 강제 조정은 없던 걸로 새로 하고 조정은 새로 시작하게끔 됩니다. 일단은 오늘은 강제 조정으로 마치겠습니다. 하고 1억 9천에 강제 조정으로 끝이 났습니다. 우리는 한 2주를 기다렸는데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조정으로 끝나니까 한 1억 3천 받아서 1억 4천 정도 들어가서 1억 9천 받으면 한 5천 정도 남으니까 양도소득세 한 2천만 원 내고락도 한 2천만 원 정도에서 벌어졌으니까 그 정도면 됐다. 뭐 크게 벌지 무슨 그 정도는 됐다 하고 있는 도중인데 이의 신청을 내갖고
새로 조정을 하게끔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강제 조정은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을 내면 없어지는 그렇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이의 신청하다 보니까 날짜가 다시 정해진 겁니다. 다시 정해졌는데 우리 수강생이 저한테다가 다시 정해졌는데 저하고 같이 한번 나갑시다 해갖고 나갔다가 또 조정이 안 되는 거예요. 조정이 안 돼서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서로 전화번호를 적어갖고 그러면 이제 한 달 후로 조정 날짜가 다시 정해졌는데 한 달 후에 조정 날짜가 다시 정해지기 전에 전화번호를 적어갖고 커피숍에서 만나갖고 조정실에서 만나지 말고 우리 바깥에서 우리끼리 한번 협상을 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당시에 저하고 우리 낙찰받은 사람하고 그 다음에 그 우리 수강생하고 그러니까 그 동생하고 형하고 둘이 넷이서 커피숍에서 만났습니다. 만나갖고 이제 협상을 하는데 그 동생이 아주 강권이 드구만. 여기 보면 1억 9천만 원에 이렇게 그 협상 강제 경매를 했는데 이거는 깨진 거고 협상장에 나왔는데 1억 7천만 원 정도는 자기가 돈이 있지만은 그 이상은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수강생 그거가 안 되고 1억 9천 줘야 되겠다 하면 1억 8천이라도 정도 양보를 해서 협상을 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고 사실 같이 나갔는데 한 10분쯤 얘기하다가 동생이 난 더 얘기할 얘기가 없고 난 내가 가진 돈은 1억 7천밖에 없습니다. 나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습니다. 먼저 나가버리다고 얘기하다 말고. 그렇다면 우리로서는 조정이 안 돼도 우리는 철거하고 나가고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조정이 안 되더라도 우리가 우위에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이제 우리는 내가 그렇게 끝까지 가는 것보다는 조금 좀 낮게 팔아야 되겠다. 네 자보고 교수님 그럼 가시면 내가 다시 상담하겠습니다 하더니 둘이서 다시 얘기해가지고 다시 둘이서 합의한 것이 500만 원 올려서 1억 7,500만 원에 다시 하고 둘이서 내가 알고 있기로는 어느 정도 다운 계약을 쓴 걸로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수강생이 들어온 돈은 마찬가지로 만들어 놓고 이게 해결하고 끝이 났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바깥에서 서로 그런 식으로 그러면 가격을 얼마나 쓰고 1억 7,500에 우리가 양보를 하마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주게끔 되면 게끔 되면은 우리가 얼마 깎아주고 실제로 우리 하는 가격을 얼마나 쓰자 이렇게 당사자들끼리 얘기해서 끝을 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10분만 쉬었다가 한 두 가지 사례를 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만 쉬었다 하시기로 하겠습니다.